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전병칠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자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갑자기 전기를 배우는데 왜 갑자기 자기에 대해서 아나요? 우리가 자석까지 알아야 됩니까? 맞아요. 자석까지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전기에 대해서 조금 배운 다음에 이제 자석에 대해서 배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 뒤에서 뭘 배울 거냐면요. 전자석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전자석을 알아야 발전기에 대한 원리를 이해할 수 있고요. 변압기를 이해할 수 있고 전동기에 대해서 우리가 응용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공학 기초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자석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전기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는 것과 또 같은 말이 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사 가시게 되면은 전자기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전기자기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내용을 모르면은 전기에 대한 내용을 알더라도 전자석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습니다. 자석에 대한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석의 자기작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들 자석이라고 하게 되면 흔히 쇠를 끌어당기는 바로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물질을 우리가 바로 자석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몇 가지 정의가 되어 있네요. 그렇죠? 자기, 마그네티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쇠를 끌어당기는 성질의 근원, 자석, 그런 자기를 띠고 있는 물체라고 해서 마그네트라고 하죠. 그 다음에 자극, 마그네틱 폴이라고 해서 N극, S극. 반드시 자석은 어느 한 극만 있을 수는 없죠. 반드시 N극, S극을 같이 가지고 있게 되는 거고요. 자하, 자석이 가지는 자기량. 그래서 우리가 전기량은 Q, 쿨론이라고 하듯이 자기량은 웨버라고 우리가 M 웨버라고 나타내게 됩니다. 자기장, 자기 힘이 미치는 공간을 우리가 자기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기의 힘이 미치는 공간을 전기장이라고 하듯이 말이죠. 다음에 자기력선. 이 그림에 보시게 되면은 유리판 위에 철가루를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는 걸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치 전기력선처럼 자기력도 나타내는 선을 보여줄 수 있고 이걸 우리가 자기력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력선은 N극에서 S극으로 가네요. 그래서 자기력선의 성질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력선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게 된다. 전기력선은 플러스에서 양전하에서 음전하로 갔는데 이 자기는 N에서 S극으로 가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력선은 자신이 수축하려고 하며 같은 방향의 자력선끼리는 서로 반발하려고 한다. 이 전기력선이랑 똑같아요. 다음에 임의의 한 점을 지나는 자력선의 접선 방향이 그 점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이다. 자기장 내의 임의의 한 점에서의 자력선 밀도는 그 점의 자기장의 세기를 나타낸다. 자력선은 서로 만나거나 교차하지 않는다. 자극 M 웨버에서 μ분의 m개의 자력선이 발생하게 된다. 이거는 우리가 가우스 정리로 알 수가 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자, 그 밑에 자기유도와 자성체를 한번 보죠. 이 자석을 놨더니 그림에서 자석을 뒀더니 그 자석에 못이 이렇게 달라붙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못의 극성을 보니까 자석과 반대되는 극성으로 자화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못은 자기적 성질은 띠지 않고 있죠. 철이니까요. 이것이 바로 자석을 가까이 두었을 때 자화되게 되는데 어떤 물질이기 때문에? 네 글자. 어떤 물질? 뭐요? 강자성체이기 때문에 니코철망 이렇게 자화될 수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오른쪽 보시게 되면은 상자성체와 반자성체도 볼 수가 있어요. 상자성체는 아주 작게 자화되는 거고요. 반자성체는 반대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N극이고 이쪽이 S극이잖아요. 그럼 보통 N에서 S극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상자성체는 여기가 N이고 이쪽이 S극이 되어서 같은 방향으로 자화되죠. 그런데 반자성체는 이와는 반대로, 자, 이 자석의 흐름과는 반대로 이쪽 이렇게 자화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반자성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또 용어의 정의가 나와 있죠. 자화, 자석 가까이 물체를 놓았을 때 자성을 가지게 되는 현상, 자기유도, 자석에 의해서 자화되는 현상, 자성체, 자화되는 물체, 강자성체 나왔어요. 니코철망. 반자성체, 산자성체 이렇게 물질 나왔습니다. 하나의 자석에는 N극과 S극이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한 개의 자석에는 N극과 S극의 두 개의 자극 이외에 다른 자극이 존재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죠. 자,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힘 이제 얘기를 할 텐데
또 다시 쿨롱의 법칙이 나오게 됩니다. 쿨롱의 법칙. 저 앞에서 우리가 쿨롱의 법칙이라고 해서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한번 계산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역시 우리가 두 자극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N극이 있고 자 여기에 만약에 S극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두 개는 서로 잡아당길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N 혹은 SS면 서로 밀어내는 반발력이 작용을 하게 될 거고 여기를 이제 마그네트 M1 여기를 M2라고 하게 되면 이때 사이에 작용하는 힘 F는 이렇게 됩니다. 4파이 뮤 분의 1 그리고 R 제곱. R은 거리예요. 둘 사이의 거리 분의 M1, M2가 됩니다. 이게 만약에 공기중일 때는요. 6.33 곱하기 10의 4승 R 제곱분의 M1, M2 단위는 뉴턴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쿨롱의 법칙이죠. 이전에 나왔던 쿨롱의 법칙과 똑같아요.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M1, M2 두 자극의 곱에는 비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그러면 우리가 자기를 본격적으로 더 계산하기 전에 한번 전기와 자기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서로 쌍대 비교를 통해서 이 식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전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우리 용어를 한번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볼게요. 자, 쭉 한번 손을 한번 내려보고 그 다음에 전기와 자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너지의 근원을 우리는 기전력이라고 하게 되죠. 여기는요, 기자력이라고 하고 F라고 이렇게 나타냅니다. 여기는 볼트죠. 여기는 암페어 턴입니다. 왜냐하면은 NI가 돼서 암페어 턴. 전자석을 우리가 세게 만들려면 많이 감고 전류를 많이 흘리는 것과 다름이 없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전자석을 하나 만들었어요. 자, 이거 전자석을 크게 하려면은 전선을 이렇게 감아야 되겠죠. 코일을 감아야 되겠죠. 감은 횟수를 N회라고 하고 흘러주는 전류를 I 암페어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힘, 여기서 나오는 자력을 세게 하려면은 많이 감고 많이 흘려줘야 돼요. 그래서 F는 NI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동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는 이제 전류가 이동하는 거죠. 전류, I. 자기는요, 자속이 이동한다고 합니다. 자속 파이가 단위는 웨버가 됩니다. 파이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보통 파이라고 읽고요. 이거는 우리가 파, 약간 히읗 받침입니다. 파이, 자속 파이, 웨버. 그 다음에 흐름을 방해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방해하는 것. 이거는 전기 저항이죠. R. 저항이라고 하죠, 우리가. R. 이거는요, 자기 저항이라고 합니다. 암페어 턴 퍼 웨버가 돼요. 암페어 턴 퍼 웨버. 이것도 R이라고 합니다. 똑같이. 암페어 턴 퍼 웨버. 자기 저항의 단위가 뭐냐? 자기 저항의 단위가 뭐냐? 많이 나와요. 암페어 턴 퍼 웨버. 자기는 아트야. 자기는 아트야. 다음에 이동성, 능력을 여기는 도전율이라고 해서 시그마 모 퍼 메타로 나타내죠. 여기는 투자율로 나타냅니다. 뮤 하고 헨리 퍼 메터. 다음에 쿨롱의 법칙. 자, 쿨롱의 법칙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F는 4파이 엡실론 분의 1 그리고 R 제곱분의 Q1, Q2. 자, 여기는 F는 4파이 뮤 분의 1 곱하기 R 제곱분의 M1, M2 이렇게 나타내죠. 자, 여기서 물리적인 힘. 자, 이거는요, 엡실론이라고 하고 우리가 유전율이라고 읽고요. 여기는요, 뮤라고 하고 투자율이라고 읽습니다.
자석 둘 사이에 얼마나 투과하는 힘이 크느냐, 뭐 이제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진공 상태일 때, 비율. 유전율은요, 진공의 유전율에다가 비유전율을 곱하는 거죠. 투자율도 마찬가지예요. 진공의 투자율에다가 비투자율을 곱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진공 상태일 때의 유전율은요, 엡실론 제로는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패러드 퍼 메타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는요, 진공의 투자율은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헨리 퍼 메타가 되는 겁니다. 휴먼의 투자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진공 상태를 만약에 넣게 되면은 진공 상태에서 쿨롱의 법칙은 어떻게 되는가? 자, 여기는요, 9 곱하기 10의 9승 그리고 R 제곱분의 Q1, Q2. 자, 이쪽은요, 6.33 곱하기 10의 4승 그리고 R 제곱분의 M1, M2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어렵죠? I는 R분의 V잖아요. 그쵸? 자속은 자기저항분의 F. 어려워요. 그쵸? 한번 그냥 이렇게 봅시다. 아니면 노트에 한번 적어두시는 것도 괜찮고. 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다 쿨롱의 법칙이랑 다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리고 한 페이지 넘겨서 자기장의 세기를 한번 볼게요. 자기장의 세기도 똑같죠. 자기장의 세기. 전기장의 세기가 F가 어떻게 됐습니까? 4파이 엡실론 분의 1에 R 제곱분의 Q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자기장의 세기는요? 어느 두 개가 아니라 하나에 미치는 영향이잖아요. F는 4파이 뮤 분의 1에 R 제곱분의 M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자기장의 세기. 여기는 단위는 암페어 톤 퍼 메타. 자기장의 세기. 자기장의 세기가 H 암페어 톤 퍼 미터인 점에 M 웨버의 자아가 놓여있을 때 M 웨버가 받는 힘은 다음과 같다. 만약에 여기에 자, N극의 자석이 있고요. 자, 이쪽에 S극의 자석이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N에서 S극으로 이렇게 뭐가 막 간다고요. 힘이.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자속이라고 하고 파이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이때 그 힘, 자기장의 세기를 H 암페어 톤 퍼 메타라고 한번 해보자. 자기장의 세기. 막 바람이 부는 거야. 바람이 부는 거야. 그때 나도 선풍기야. 저도 선풍기예요. 여기 선풍기가 있는데 이 힘이 M 웨버라고 하면 이때 이 힘은 이쪽에 평소에 자기장의 세기와 나의 세기를 곱한 것만큼 발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F는 어떻게 돼요? MH가 된다는 거예요. MH. 그 밑에 가우스 정리 있죠? 가우스 정리. 가우스 정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전기장의 세기였을 때 가우스 정리 N은 전기량을 뭘로 나눴어요? 유전율로 나누면 됐고, 만약에 진공 상태일 때는요, 입실론 제로로 나누면 됐었는데, 자기장에서도 똑같아요. N은 자극을 뭘로 나눠요? 투자율로 나누면 되고요. 진공일 때는 진공의 투자율로 나누게 되면 되는 겁니다. 진공의 투자율. 자속과 자속 밀도. 그래서 우리가 자속 밀도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자속이잖아요. 자속은 세기는 자속이 몇 가닥이냐, 뭐 얼마큼 있느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보다 정확하게 하면은 자속 밀도가 더 중요해요. 우리가 인구 같은 게 중요하기는 하죠. 그런데 인구 밀도도 더 중요하게 되죠. 계획할 때. 인구 밀도가 많냐. 그러니까 면적당 인구가 얼마나 있느냐. 그 인구 밀도가 더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자속 밀도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어떤 면적분에 자속이 얼마나 만큼 있느냐. 웨버 퍼 제곱미터를 자속 밀도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결국 자속 밀도가 높다는 얘기는요, 자속이 많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속 밀도가 높다는 얘기는 자석의 세기가 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자석의 세기를 세게 하라, 자속을 많이 해라, 뭐 이런 말보다는 앞으로는 자속 밀도를 높게 해라. 자속 밀도가 높아야 된다. 자속 밀도가 높아야 전기장의 세기가 세진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앞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속 밀도는 또 어떻게 계산하게 되느냐. 그래서 B는 뮤 H 투자율에다가 자기장의 세기를 곱하게 되면은 그러면 자속 밀도가 된다. 이 투자율이라고 하는 거는 뭐와 뭐의 곱이에요? 진공의 투자율과 비투자율의 곱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렵죠? 저도 알아요.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한 달, 두 달 만에 공부하는 이만큼의 분량이 깊이는 그만큼은 아니지만 대학교 3년 동안 배우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전기 자기학 같은 거는요, 4년제 대학교 2학년 됐을 때나 배우는 겁니다. 2학년 됐을 때나 배우는 겁니다. 고등학생 되게 되면 이 정도 심화 가려면은 몇 학기 정도 더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만약에 전기적으로 공부를 한 번도 안 했는데 내용을 이렇게 빨리 안다는 거는 결코 지금 몇 번째요? 뭐 한 11번째 시간인가요? 이 정도 시간 안에 여기까지 왔다는 거는 사실 대단한 겁니다. 스스로를 독려하시고 충분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아셨죠? 어려운 건 어떻다? 당연한 거다. 왜? 안 해봤으니까 우리가. 안 해봤던 거를 처음에 하는 게 당연히 어려운 거죠. 그런데 너무 이거 가지고 신경 많이 쓰지 말아라. 여기에서 한 문제 나오는 거야, 한 문제. 한 문제 틀리면 돼요. 틀리면 돼요. 근데 한번 우리가 쭉 알아볼 필요는 있어요. 이 얘기를 한번 이렇게 쭉 들어볼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 용어를 이렇게 귀에 자꾸 익숙하게 들으면은 나중에는 이 나쁜 사람들도 친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도 밥 여러 번 먹고 술 같이 여러 번 먹다 보면은 그래 단점도 그냥 장점으로 쟤 뭐 저런 거는 좀 꼴 보기 싫은데 그래도 뭐 사람이 모난 것 같지는 않아라고 하면서 이렇게 친해지잖아요. 그렇죠? 얘도 원래 이렇게 나쁜 놈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처음 봐서 그래요. 뒤에 자주 보다 보면은 뭐 투자율 이런 말들도 잘 들어올 겁니다. 아셨죠? 저 믿으시고. 자, 가보죠. 자기 모멘트와 뭐 토크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봐봐요. 끝났잖아요. 벌써. 끝났잖아.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문제 몇 개? 문제 한 27개 정도? 이제 풀어볼까요? 1번. 전기와 자기의 요소를 서로 대칭되게 나타내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1번의 자속은요. 자속은 전기로 갔을 때는 전류가 되는 겁니다. 1번이 잘못된 거죠. 2번에 자기력선의 설명 중에서 맞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력선은 N극에서 시작해서 S극에서 끝난다. 1번과 3번이 전혀 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답은 1번이 맞죠. 3번, 다음 중에서 자석의 일반적인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 되냐. 자, 4번에 보면 자석은 고온이 되면 자력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자석을 가지고 아주 뜨겁게 하다 봐요. 그러면은 오히려 손실되게 됩니다. 손실되게. 그게 이제 퀴리 온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강자성체가 상자성체나 반자성체가 되는 온도. 철 같은 경우에는 한 770도 정도? 코발트 1100도, 1130, 이 정도에서 우리가 자력을 손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4번은 틀린 말이에요. 4번에 영구자석의 재료로 사용되는 철에 요구되는 사항으로 다음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용어도 이것도 뒤에 우리가 직류기에서 다시 한번 다룰 거예요. 자석을 만들 때 강하게 외부에서 자기장을 걸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장을 빼도 이 자기장을 계속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잔류자속이라고 하는데 잔류자속이 커야 돼요. 잔류자기가 커야 돼요. 그러니까 잔류 자속 밀도가 커야 되고 보자력이라고 하는 것도 커야 됩니다. 3번입니다. 3번. 5번 영구자석의 재료로서 적당한 것은 잔류자기랑 보자력이 모두 커야 된다. 6번 공기 중에서 m 웨버로부터 나오는 자력선의 총 수는 어떻게 되는가? m 웨버로부터 공기 중이라고 했으니까 진공 공기 이 상태를 뜻해야 되죠. 우리가 3번입니다. 3번. 7번 공기 중에서 1웨버의 자극에서 나오는 자력선의 수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7번에 자 1웨버라고 했으니까 1 나누기 공기 중에서 투자율은 얼마예요? 공기 중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7.958 곱하기 10의 5승 이렇게 되겠네요. 답 2번이죠. 8번에 반자성체의 물질의 특색을 나타낸 것은 무엇이냐. 반자성체인 경우에는요. 비투자율이 1보다 더 작게 됩니다. 작게 돼요. 그러니까 투자율이 0보다 더 작은 거죠. 답은 4번입니다. 9번 물질에 따라서 자석에 반발하는 물질을 무엇이라 하냐. 반대로 작용하는 거. 아까 뭐라고 했어요? 반자성체죠. 3번 다음 물질 중에서 반자성체는 무엇이라고 하게 되는가. 반자성체 여러 가지 예가 나와 있죠. 물, 수, 에탄올, 비스무트, 구리, 금, 은. 1번에 구리. 11번 다음 중 강자성체가 아닌 것은. 강자성체 우리가 알고 있죠. 뭐예요? 네 글자 니, 코, 철, 망 아닌 거. 3번 매끔. 12번 자극 가까이에 물체를 두었을 때 자화되는 물체와 자석이 그림과 같은 방향으로 자화되는 자성체 반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 이게 반대로 되는 겁니다. 여기에 N극이 있고 이쪽에 S극이 있으면은 NS가 돼야 되는 게 자석이 정상적이에요. 근데 야 한번 싸우자라고 해서 반대로
덤비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반자성체죠. 2번. 13번 자기 회로에 강자성체를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변압기라든지 아니면은 전자석을 만들 때 강자성체 니코철망에다가 구리전선을 감아서 전자석을 만든다고요. 그렇죠? 왜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자기 저항을 줄이려고. 자석을 더 잘 통과하게 하기 위해서. 1번이죠. 14번 다음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무엇이냐? 밑에 해설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도 조금 그냥 넘기셔도 됩니다. 상자성체는 자화율이 0보다 크고 반자성체는 자화율이 0보다 작다. 15번 투자율의 단위는 무엇이냐? 우리가 누구한테 투자하는 거예요? 휴먼, HM. 답 4번. 16번. 진공의 투자율은 얼마큼이 되는가? 진공의 투자율 4파이 곱하기 10-7승. 17번. 코일의 자체 인덕턴스는 어느 것에 따라 변화하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투자율에 따라서 변화하게 된다. 또 그냥 일단 기억하십시오. 뒤에 또 쭉 가야 됩니다. 18번. 진공 중에 두 자극 M1, M2를 R미터의 거리에 놓았을 때 작용하는 힘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자, 진공 상태일 때 어디 있죠? 시간을 써야 되겠네. F는 4파이 뮤인데 진공이니까 뮤제로 분해. 그 다음에 R 제곱분의 M1, M2 이렇게 놔야 되겠네요. 18번. 19번. 두 개의 자극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세기는 무엇에 반비례하는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죠. 거리의 제곱에. 답은 2번. 20번. 어느 자기장에 의하여 생기는 자기장의 세기를 2분의 1로 하려면 자극으로부터 거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이 세기를 2분의 1로 하려면요. 여기를 몇 배 해야 돼요? 거리를 2배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2배로 하는데 제곱이니까 이 R 값은 몇 배가 돼요? 루트 2배가 되는 거죠. 왜냐면 루트 2의 제곱이 어떻게 돼요? 2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답은 1번이죠. 21번. M1은 4 곱하기 10-5승, M2는 6 곱하기 10-3승, 거리가 10cm이면 두 자극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 지금 계산할 때는 투자율을 얘기 안 했기 때문에 진공이나 공기로 놔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6.33 곱하기 10의 4승. 거리가 10cm라고 했으니까 0.1의 제곱분의 두 자극이 4 곱하기 10-5승 곱하기 그 다음에 6 곱하기 10-3승 6 곱하기는 계산하게 되면 1.52 정도 나올 겁니다. 22번. 진공 중에서 같은 크기의 두 자극을 1m 거리에 놓았을 때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되는가? 자극이 1이라고 하고 1이 되면요. 그냥 6.33 곱하기 10의 4승만 남게 되죠. 답은 1번. 23번. 길이가 100cm, 단면적 6.4 곱하기 10-4승 제곱미터, 비투자율이 50인 철심을 이용하여 자기 회로를 구성하면 자기 저항은 어떻게 되겠는가 물어보게 됩니다. 저 앞에서 우리가 전기에서 전기 저항 R은 로 A분의 L이다.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이게 전기 저항이죠. 자기 저항은 어떻게 계산하게 되면요. R은 뮤 A분의 L 이렇게 계산하게 돼요. 투자율이 밑으로 가게 돼요. 투자율이 밑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A 대신 S를 사용해도 되고 면적은 그냥 그러면은 계산하게 돼요. 이 얘기는 진공의 투자율이랑 비투자율을 곱해서 A분의 L이 되니까 진공의 투자율은 그냥 보십시오. 4파이 곱하기 10-7승 곱하기 비투자율이 얼마라고 했냐면은 50 곱하기 면적이 6.4 곱하기 10-4승 6.4 곱하기 10-4승 분의 길이는 어떻게 되느냐? 길이가 100cm 1m죠. 그렇죠? 1 계산하게 됩니다. 2.5 곱하기 10-7승 그냥 보십시오. 자주 나오지는 않아요. 24번. 자기장의 세기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 24번에 자석 밀도 B는 뮤 H가 됩니다. 자기장의 세기 H는 어떻게 돼요? 자석 밀도를 투자율로 나눈 것과 같죠. 그런데 이번에 자석 밀도의 투자율을 곱한 것과 같다? 잘못된 겁니다. 25번. 공기 중에 자기장의 세기 20A 턴퍼미터인 곳에 8 곱하기 10-3승 웨버의 자극을 놓으면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되는가? 25번에 힘 F는 MH 두 개를 곱하면 된다고 했었죠. 그러면은 8 곱하기 10-3승 곱하기 20 하게 되면은 0.16 답은 1번. 26번.
진공 중에서 8파이 웨버의 자하로부터 발산되는 총 자력선의 수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가우스의 정리죠. 이거는 자극을 진공의 투자율로 나누게 되면 됐는데 지금 8파이래요. 8파이 웨버고 이게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니까 그러면은 4파이 곱하기죠. 4파이. 그럼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2 남게 되네요. 그쵸? 2 남게 되네요. 그러면은 2 곱하기 10의 7승 개 되겠네요. 계산 한번 해보세요. 27번. 충전된 대전체를 대지에 연결하면 대전체는 어떻게 되게 되는가?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가 땅이고 충전된 대전체, 자, 플러스 전하가 있는데 이거를 땅과 연결했다. 접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땅은 전기에서 엄마의 품과 같습니다. 엄마의 품과 같아요. 무수하게 많은 전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접지를 하는 이유도 대지로 방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대지 전압을 1V 올릴 수가 없어요. 플러스는 이쪽으로 방전되게 됩니다. 1번, 대지로 방전하게 됩니다. 문제 여기까지 풀어봤습니다. 여기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은 바로 자기에서 새로운 용어들이 좀 많이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알 수 있습니다. 편하게 들으시자라는 말을 제가 여러 번 강조하면서 강의 마치고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